조용히 사세요! 현관문 쪽지를 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관리비 고지서 하나 의심했을 뿐인데 저는 아파트 전체의 적이 되었습니다. 10만 원. 옆 단지와의 차이였죠. 파고들수록 더 큰 진실이 드러났어요. 3년간 반복된 수상한 계약, 갑자기 해고된 경비원, 그렇게 저는 이 아파트를 뒤집었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 어떻게 거대한 카르텔을 무너뜨렸을까요? 퇴근길은 늘 똑같았어요. 지하철, 버스, 그리고 아파트 현관까지 이어지는 익숙한 동선. 저는 서연이에요. 회계사로 일한 지 5년째죠. 그날도 평범했어요. 우편함을 열었을 때까지는요. 관리비 고지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8만 원. 순간 손이 멈췄어요. 지난달이 33만 원이었는데 5만 원이나 올랐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5만 원이면 제 일주일 식비였거든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서랍을 뒤졌습니다. 지난 석 달치 고지서를 꺼내 식탁에 쫙 펼쳤어요. 31만 원, 33만 원, 그리고 38만 원.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회계사의 직업병이랄까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엑셀 파일을 만들고 항목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승강기유지비, 청소비, 소독비. 하나하나 입력하면서 패턴이 보였습니다. 전부 올랐어요. 매달 조금씩. 이상한데.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안에서 의심이라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미정이가 떠올랐어요. 바로 옆 단지에 사는데 평수도 비슷하거든요. 핸드폰을 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야, 너희 관리비 얼마 나와? 답장이 금방 왔어요. 28만 원? 왜? 28만 원. 10만 원 차이였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저녁을 먹으러 편의점에 들렀어요. 삼각김밥 2개를 고르는데 경비 할아버지가 말을 거셨습니다. 서연 씨, 퇴근하셨어요? 네. 할아버지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만수 할아버지였어요. 항상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는 분이죠. 할아버지는 카운터에 기대 서서 한숨을 쉬셨어요. 요즘 입주자 대표들이 관리비 내요. 보여달라는 사람들한테 인상을 참 쓰더라고. 제 귀가 쫑긋 섰습니다. 왜요? 보여주면 안 되나요? 글쎄 뭐 숨길 게 있나 싶긴 한데. 할아버지는 말끝을 흐렸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입을 다무셨죠.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아파트 주민 카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 번도 가입한 적은 없었지만요. 검색창에 우리 아파트 주민 카페를 쳤습니다. 클릭. 가입 신청을 했어요. 승인은 금방 났습니다. 게시판을 둘러봤어요. 택배, 소음, 주차 문제. 일상적인 글들이 대부분이었죠. 관리비 관련 글도 몇 개 있었어요. 관리비 왜 이렇게 비싸요? 댓글은 시큰둥했습니다. 원래 비싸요. 다른 데도 비슷해요. 불만 있으면 이사 가세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제가 본 건 명백한 차이였어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남들은 다 자는 시간이었죠. 저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들었어요. 공동주택관리법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입주자의 권리, 관리비 공개 의무, 열람 요구권.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어요.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어요. 500세대가 사는 이곳. 모두 같은 관리비를 내고 있었죠. 저만 이상하다고 느낀 걸까요?
아니에요. 분명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노트북을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자고. 제대로 알아보자고. 진실은 언제나 숫자 안에 있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저는 관리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땀에 젖어 축축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숫자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최근 3년치 관리비 세부 내역을 보고 싶은데요. 관리소장 김대현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움찔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법으로 보장된 권리잖아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렸어요. 김대현 씨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무겁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만요. 그가 뒤쪽 사무실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야. 나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야. 15분쯤 지났을까요? 김대현 씨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A사 용지로 50장은 좋게 되어 보였어요. 여기요, 복사 비용은 5,000원입니다. 저는 지갑을 열어 돈을 건넸어요. 서류를 받아드는 순간 묵직한 무게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쫙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승강기유지비, 청소용역비, 소독비, 경비비. 항목만 수십 가지였습니다. 주말 내내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엑셀 시트를 열고 하나하나 입력했습니다. 항목별로, 업체별로, 월별로 정리했어요. 회계사로 일하며 익힌 감각이 작동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특정 업체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청소용역은 클린업, 승강기 관리는 세이프 엘리베이터, 소독업체는 헬스케어. 3년 내내 같은 업체들이었어요. 수의계약, 경쟁 없이 특정 업체와만 계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인터넷으로 해당 업체들의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다른 아파트 사례들을 찾아봤어요. 우리 아파트는 20%에서 30%나 더 비싸게 계약하고 있었습니다. 왜? 일요일 밤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이 뻑뻑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실 쪽이었어요. 내려가 보니 이만수 할아버지가 짐을 싸고 계셨습니다. 작은 박스에 컵, 수첩, 낡은 사진 몇 장을 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만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었어요. 해고당했어. 옆에 있던 젊은 경비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이래요, 갑자기. 왜요? 무슨 이유로요? 이만수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부회장한테 찍혔나 봐. 지난주에 윤태식 씨한테 물어봤거든. 택배차들이 소방도로를 막는데 왜 단속을 안 하냐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전화 왔어.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15년 일했는데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아. 할아버지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질문 하나가 한 사람의 일자리를 앗아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짐을 들고 경비실을 나갔습니다. 등이 굽은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자꾸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관리비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일자리가, 누군가의 삶이 투명하지 못한 시스템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질문할 권리, 그것마저 빼앗기며 살 수는 없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주말 내내 정리한 엑셀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증거였습니다.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월요일 밤 저는 주민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우리 아파트 관리비 주변보다 비쌉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워 만든 엑셀 분석표를 첨부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비는 옆 단지보다 월 평균 10만 원이나 비쌌어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카페를 확인했어요. 댓글이 20개쯤 달려 있었습니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하나씩 읽어내려갔죠. 전문가인 척하네 키읔키읔. 첫 댓글부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대지 말고 조용히 살아요. 이런 사람 때문에 아파트에 분란 생김. 관리비 비싼 거 알면서 들어온 거 아닌가요? 이런 글 올려서 집감 떨어뜨리려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댓글을 읽을수록 가슴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부는 좋게 봐주는 분들도 있었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같은 댓글도 몇 개 보였죠. 하지만 대부분은 냉소와 비난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오후쯤 입주자 대표회의 부회장 윤태식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관리비는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분의 과도한 의심이 안타깝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글 아래 댓글들이 주르륵 달렸어요. 부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괜한 트집 잡지 말았으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저는 그날 회사에서 제대로 일을 못했습니다. 퇴근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고 안에 윤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둘만. 엘리베이터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윤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최서연 씨?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네, 맞는데요. 왜 이렇게 유난히세요? 뭐 불만 있으면 직접 말하시지. 왜 카페에 글을 올려요? 불만은 아니고요. 투명하게 공개되면 좋겠어서요. 윤태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 공개되고 있어요. 우리도 바쁜 사람들이라고요. 봉사로 하는 건데 이렇게 의심받으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문이 열렸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에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등 뒤로 윤태식의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졌어요. 집에 들어와 현관문을 열려는데 발밑에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집어들고 펼쳤어요. 조용히 사세요. 아파트 집값 떨어뜨리지 말고. 익명이었습니다. 쪽지를 든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와인을 마셨어요. 한 잔, 두 잔. 잔을 기울일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그냥 조용히 살 걸 그랬나? 나 혼자 유난 떠는 건가? 휴대폰을 들고 친한 친구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주민들한테 욕먹고 있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들 나한테만 화내. 친구의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그냥 넘어가. 이사 갈 것도 아니면서 왜 정 만들어? 너만 손해야. 친구 말이 맞는 걸까요? 저는 와인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 수많은 집 안에서 저처럼 관리비를 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들도 저처럼 의문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그냥 체념하고 사는 걸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주민 카페를 다시 들어갔어요. 제 글은 여전히 거기 있었고 비난 댓글은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글을 지우지 않았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젯밤 현관문에 붙어 있던 쪽지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조용히 사세요. 그 5글자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차 키를 꺼내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어요. 저기 혹시 최서연 씨 맞으시죠? 돌아보니 낯선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뭐라고 하려는 걸까? 조용히 살라고, 괜한 일 벌이지 말라고. 네, 맞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저는 304동에 사는 박미란이라고 해요. 카페에 올리신 글 봤어요. 미란 씨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저도요.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요? 네. 제 언니가 옆 단지에 사는데 거기랑 비교하면 우리 아파트가 훨씬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디다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란 씨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카톡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미란 씨는 아는 주민 몇 명을 더 소개해줬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리비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토요일 오후 동네 카페에 5명이 모였습니다. 미란 씨와 저, 그리고 대학생 아들을 둔 이영희 씨, 은퇴한 교사 한상철 선생님, 신혼부부인 정우진 씨까지 카페 구석자리에 둘러앉았어요.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는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제일 불만이에요. 영애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청소비는 계속 오르는데 복도는 늘 먼지투성이거든요. 우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승강기도 자꾸 고장 나고요. 수리비 받아가는데 왜 계속 문제가 생기는지. 상철 선생님은 팔짱을 끼고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30년 교직 생활하면서 학교 예결산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비는요. 뭔가 이상해요. 무게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노트북을 꺼냈어요.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여드릴 차례였거든요. 제가 3년치 관리비를 분석해봤는데요. 화면을 돌렸습니다. 그래프와 표가 빼곡했어요. 청소 용역비, 승강기 유지비, 소독비. 이 3가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계약하는 업체는 항상 똑같아요.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같은 업체요? 네, 그것도 경쟁 입찰 없이 수의 계약으로요. 시세보다 2030% 비싸게 계약되고 있었어요. 미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내고 있었던 거네요. 우진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법은 아닐 수도 있어요. 법 테두리 안에서 한 거니까. 하지만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건 확실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철 선생님이 안경을 벗어 닦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계속 고민했던 거예요. 임시 주민총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영애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네,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전체 세대의 20%가 서명하면 총회를 열 수 있어요. 우진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500세대니까
100세대 서명이 필요하겠네요. 숫자가 커 보였습니다. 아득했어요. 미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봐요. 우리 함께 하면 되잖아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혼자였습니다. 카페에 글 올리고 댓글에 상처받고 쪽지받고 전부 혼자 감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옆에 누군가 있었어요. 같이 화내고 같이 궁금해하고 같이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네, 해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상철 선생님이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셨습니다. 좋아요. 그럼 역할을 나눠볼까요? 우리는 1시간 넘게 머리를 맞댔습니다. 누가 어느 동을 돌 것인지, 서명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하나하나 계획을 세웠어요. 카페를 나설 때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미란 씨가 말했어요. 무섭긴 해요, 솔직히.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근데 이제 혼자는 아니잖아요. 우진 씨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5명이에요. 영애 씨가 덧붙였어요. 아니, 우리 말고도 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상철 선생님이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변화는 늘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작은 용기에서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현관문 쪽지는 아직 그대로였어요. 조용히 사세요. 근데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서웠지만 견딜만 했어요.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니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란 씨의 카톡이었어요. 서연 씨, 오늘 고마웠어요. 용기 내주셔서.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야말로요, 같이 있어주셔서 고마워요.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안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더 있을 거예요. 궁금해하고 답답해하고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말, 저희는 단지 입구에 작은 테이블을 펼쳤습니다. 임시 주민총회 소집을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미란이 밝게 웃으며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말을 건넸어요. 저는 옆에서 준비한 자료를 정리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 1시간 동안 지나간 사람은 20명쯤 됐을까요? 멈춰선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관리비요? 원래 비싼 거 아니에요? 한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어요. 다른 아저씨는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바쁘다며 발걸음을 재촉했죠. 우진이 물병을 건네며 작게 말했어요.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래도 해봐야죠.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100세대를 모을 수 있을까?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주민 카페에 새 글이 올라왔어요. 윤태식의 글이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불순한 의도로 아파트 분위기를 흐리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는 모든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서명 운동은 집값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습니다. 부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았으면. 이런 거 하면 나중에 집 팔 때 손해예요. 그 다음 주말은 더 힘들었어요. 서명대 옆에 입주자 대표회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우리 아파트 관리는 투명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저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다 확인된 사실이에요. 윤태식이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화가 났지만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미란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서연 씨, 괜찮아. 우리가 하는 일이 옳아. 그날 오후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계셨습니다. 빌려 입으신 거였죠. 할아버지가 서명대 앞에 서서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말했어요. 저는 15년간 이 아파트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해고됐어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세요.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멈춰 섰어요. 그리고 서명을 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서명은 99세대였어요. 딱 한 세대가 부족했습니다. 커피숍에 모인 저희는 말이 없었어요. 상철 선생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깝네요. 정말 아까워. 영희도 고개를 떨구었어요. 미란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연아, 우리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걸로도 충분해. 하지만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정말?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카톡 알림이 하나 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504동 사는 김준호입니다. 저희 부부도 서명하고 싶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답장을 제대로 칠 수가 없었어요. 정말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오늘 카페에서 선생님들 글 읽었어요.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일 어디서 서명하면 되나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 부부가 관리사무소 앞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00세대 됐죠? 미란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됐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김대현 소장이 저희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임시 주민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100세대의 서명이 담긴 서류였습니다. 소장이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후 공고가 붙었어요. 임시 주민총회 개최 안내 11월 12일 일요일 오후 2시 커뮤니티 센터. 저는 그 공고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정말 해낸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총회에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했어요. 상철 선생님, 미란, 영희, 우진과 함께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3년치 관리비 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들고 타 아파트와 비교 자료를 정리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우진이 물었습니다. 충분해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회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혼자 커뮤니티 센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발표 리허설을 10번째 하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 아파트 관리비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에 든 리모컨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주민들이 저희 이야기를 들어줄지 아니면 외면할지.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는 500가구가 살고 있어요. 각자의 삶을, 각자의 고민을 안고 저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 걸까요? 정답을 강요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함께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공간에 대해서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란의 메시지였습니다. 서연 씨, 내일 잘하자. 우리 함께 있잖아. 저는 작게 웃었어요. 그래요. 혼자가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커뮤니티 센터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에 든 서류 뭉치가 땀으로 축축해질 정도였죠. 괜찮아요? 미란 언니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언니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지만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의자가 빼곡했어요. 130명 넘는 주민들이 앉아 있었죠. 예상보다 훨씬 많았어요. 뒤편에 서 있는 만수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에 제 안에서 뭔가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관리소장 김대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도 긴장한 게 느껴졌죠. 먼저 입주자 대표회 측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윤태식 부회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모든 계약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입주자 대표회는 5년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준비된 자료를 넘기는 손놀림도 자연스러웠죠. 일부 주민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관리비 집행은 모두 투명하게.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투명하다고요? 제가 직접 확인한 숫자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단상에 올랐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13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누군가 기침했고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회계사 최서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우리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제가 준비한 그래프가 떴어요. 3년치 데이터를 정리한 자료였죠. 우리 아파트와 옆 단지 관리비 비교입니다. 같은 평수인데 월 평균 10만 원 차이가 나요. 중간에 앉은 한 아주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옆 사람과 뭔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청소 용역비를 보시면 점점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같은 업체와 3년 연속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경쟁 입찰 없이요. 그 결과 시세보다 30% 비싼 금액으로 계약됐어요. 뒷좌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정말이요? 라고 물었고 다른 누군가는 그럴 줄 알았어라고 중얼거렸어요.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었어요. 왜 같은 업체하고만 계약하는 거죠? 다른 데는 안 알아봤나요? 윤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업무 편의상 그렇게? 편의상이요? 우리 돈인데 편의상이라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상철 선생님이 일어섰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의 무게가 느껴지는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30년간 학교 예결산을 검토했습니다. 투명성이 없으면 신뢰도 없어요. 우리 아파트는 지금 신뢰를 잃었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선생님의 말이 공기를 무겁게 눌렀죠.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수경비원은 왜 해고된 거예요? 15년이나 일하셨잖아요. 윤태식이 턱을 들었어요. 그건 업무상 판단이었습니다. 무슨 업무상 판단이요? 소방도로 막힌 거 지적했다고 잘났다면서요? 뒤에서 만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투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투표용지가 돌았습니다. 제 손도 떨렸죠. 용지에 동그라미를 칠 때 손끝이 차가웠어요.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찬성 1표. 찬성 2표. 숫자가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미란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죠. 찬성 78표. 반대 41표. 기권 11표. 가결되었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터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옆에서 미란 언니가 눈물을 닦았죠. 윤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제가 5년간 얼마나 고생했는데 배은망덕하네. 제가 일어섰습니다. 고생하신 건 인정해요. 하지만 투명성은 타협할 수 없어요. 그의 눈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새 입주자 대표를 뽑았습니다. 상철 선생님이 회장으로, 미란 언니가 감사로 선출됐죠. 사람들이 제게 말했어요. 서연 씨도 하셔야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이라 시간이 없어요. 감시자로 남을게요.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켜보고 확인하고
질문하는 것. 3개월이 지났습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한 건 총액이었어요. 32만 원. 10% 줄었죠. 주민 카페가 달라졌습니다. 매달 관리비 세부 내역이 올라왔고 주민들의 댓글이 달렸어요. 질문도 있고 의견도 있고 감사 인사도 있었죠. 어느 저녁이었어요.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만수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 씨, 차 한잔하고 가요.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따뜻한 차 향기가 났죠. 선생님 덕분입니다. 할아버지가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주름진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덕분이죠.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죠. 조금 더 투명한 공동체. 그게 우리가 만든 작은 변화였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서연 씨, 그때 정말 멋있었어요. 젊은 신혼부부였죠.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죠. 멋진 건 제가 아니라 함께 손을 잡아준 사람들이라고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이 가벼웠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이번 달 고지서가 들어 있었죠. 웃음이 났어요. 숫자는 여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투명한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 반짝였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되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변화는 특별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고 함께 손잡은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투명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한 번쯤 물어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세상을 조금씩 바꿔갑니다.